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규현,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 김유현, 그리고 책 읽는 의사 김유현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구독자 400명을 맞아서 아무 말 대잔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구독해주시고 또 영상 봐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에 혹시라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거나 이 영상은 아니더라도 다른 영상을 좋아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 잘 안 나와서 잘 못하겠어요. 그래도 언젠가 수익 창출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가끔 까먹지 않는 날은 꼭 이야기하려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세요. 자,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아무 말 대잔치는 의사로서 블로그, SNS, 유튜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SNS가 저의 인생의 힘이 되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인생의 힘이 되어주었어요. 첫 번째는 관종이다 보니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인생의 힘이 됐고, 또 하나는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SNS에서 기록을 쌓는 거가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별 볼 일 있는 매력을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실 의사라는 게 별 볼 일 없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사 널리고 널렸습니다. 물론 주변에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병원 보시면 알잖아요. 병원 수 보시면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이 보입니다. 게다가 저는 심지어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날씬하지도 예쁘지도 않은 의사예요. 그런 의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SNS 하나로 블로그에 쌓아놓은 저의 기록 하나로 사람들 저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구독자 수 400명이야 뭐 유튜브 안에서는 제가 상당히 기쁘게 이뤄놓은 성과물 중에 하나긴 하지만 사실 블로그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부분이고 꾸준히 이제 찾아주시고 또 읽어주시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런 덕분에 저도 이제 책을 내고 뭐 강연도 하고 TV에도 나가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가 인생의 힘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게 의사가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SNS를 한다는 건 다른 분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보장이 될 수 있는 직업인데 사실 그 신뢰라는 게 생각보다 작은 일로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씨발이라는 욕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물론, 그러니까 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기간 일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씨발스럽다라고 글을 적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개를 하면서, 이제, 어느 병원에서 일하냐? 당신 같은 사람에게 진료받고 싶지 않고 나의 가족이 당신 같은 사람에게 진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느 병원에서 일해야 되는지 알아야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결국 제가 생각하는 선을 넘지 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사과할 일이라고 느끼지는 않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를 내비치면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많이 만든다고 인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SNS를 하지 않을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SNS가 인생의 낭비라고 하는 이유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그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만일 그게 진짜로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하면은 드러나서 그거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수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SNS가 SNS를 안 하는 게 당연히 실수나 실패를 덜하는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게 성공을 하지 못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가려는 방향성 안에서는 그러니까 실패를 가장 하지 않는 방법은 도전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수를 특히 이제 나를 내보이면서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은 나를 내보이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는 또 처절한 실패를 맛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조금 놓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가 아니라 모든 전문 직종에서 전문가로서 그 SNS에 글을 남긴다는 것은 나중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기록을 해두기 위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남긴다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식의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의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국 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연구가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점점 그 올바른 아니면 그 시대에 맞는 지식이 아니게 되는데 결국 그 어느 정도의 교육 과정이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지식의 반감기가 조금 다르대요.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지식들은 지식의 반감기가 20년이라고 합니다. 20년이 지나면 내가 배웠던 내용의 한 반 정도가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가 되고,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은 10년 정도, 10년 정도의 반감기,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50% 정도가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근데 아예 이런 전문 직종, 의사 같은 직업 같은 전문 직종은 5년의 시간이 지나면 반 정도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되는 그 지식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그 자격증 갱신 이런 것들이 전문직에 관한 갱신이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했는데 제가 이제 인턴을 마치고서 5년 정도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의사 국가고시를 2011년도에 보고 그 이후에 2017년도가 되었을 때야 그 전공의 시험, 그러니까 보통은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 지원할 때 보는 그 전공의 시험을 저는 6년이 지난 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중요한 게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할 의향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경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이름만 잘 적어내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 왜냐면 이제 의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의구가 안에서 근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쟁 여부 그리고 그 외에 그런 그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시험에 대해서 크게 부담은 없었는데 그 전공의 시험 같은 경우는 비전이라는 문제집을 통해서 다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야마를 이제 족보인데요. You're my angel 해서 야마라고 불렀었는데 어쨌든 족보의 답이랑 지금 시험 문제의 답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제가 1차 학제로
알고 있던 것이 막 3차 약제, 4차 약제로 물려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치료 약제를 더 이상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는 신약이라고 그런 그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데 아직은 증명이 안 됐던 약들이 1차 약제로 막 올라와 있고, 진단 방법이 바뀐 것들도 있고, 가이드라인이 바뀐 것도 수도 없이 많고, 그래서 아, 진짜 지식의 반감기가 5년이 맞나 보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학회나 연수방자 그리고 가이드라인 더 열심히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전문 직종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특히 이제 그냥 그렇게 멀리 안 갈게요. 의사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기록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 기록을 남기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남기는 기록도 있을 것이며 그냥 공부를 위해서 남기는 기록도 있을 것이며 다른 의사나 의대생들을 위해서 남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남기는 기록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환자들이나 일반 그 비의료진들이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남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런 정보들의 50%가 5년만 지나면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하지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 저는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오해받을 용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5년 올렸던 글이라던가 영상을 보고 5년 뒤에 누군가 이 사람은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그 지식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무책임한 의사입니다. 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50%나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가 된다니까요. 제가 권했던 내용들을 이제 더 이상 권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옳다고 여겨지는 지식을 저는 남기는 게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정보 제가 그 공부할 수 있는 한 제가 배운 한도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저로서는 나름 의미 있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저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습과 좀 다르다. 자기가 만나본 의사들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그래서 저는 전공의 지원할 때 저의 이런 부분을 깜쪽같이 숨기고 굉장히 얌전하고 공부에 대해서만 열정을 보이는 모범생처럼 행동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음, 어쨌든 다양한 의사가 있으면 또 좋은 거 아닐까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은 너무나도 똑똑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너무 똑똑하면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의사들과 비의료진들, 환자들 혹시 혹은 보호자들과의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학과도 일반의로도 오래 살아왔지만 가정의학과 그 전문의를 따르고 했던 것도 그런 걸 조금 더 잘 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그 오해받을 용기에 대해서 그 최근에 있었던 인상적인 일을 말씀을 드리면 그 재활의학과 파견을 가서 이제 같이 이제 교수님이랑 환자를 보고 있는데 그 환자분께서 그 장애인 복지 관련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몸에 무리가 많이 와서 힘들어하면서 그 마음도 좀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나는 이제 좋은 의지로 좋은 의도로 하는데 다들 나를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한다. 너무 속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여기 내가 대고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했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우리 다들 사기꾼이라고 취급받고 사는 것 같아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환자들, 보호자들마다 다
자기를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의사도 변호사도 뭐 다 사기꾼이라고 다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시지 말라고. 어, 저거야말로 그러니까 남들이 나의 의도를 곡해하고 또 나의 그 말을 잘못 해석해서 전달하고 또 나를 깎아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몫을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사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오해받을 용기의 마지막 종착 지점이 그것이 아닐까 싶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이, 제 진심이 또 저의 정성이 전달이 되길 바라고 저를 믿어주시지 않는 경우에 저를 오해해서 더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는 경우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상처 때문에 저의 가는 길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흔들리지는 않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조금 담담하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사기꾼이라고 욕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 방향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 수 400명 기념해서 아무 말 대잔치 해봤고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